뉴욕시 정부가 12세에서 17세 어린이들에 대한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교내 접종의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뉴욕시의 시니어 센터가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이용자들에게 개방합니다. 야외는 어제부터, 실내는 오는 14일부터 가능합니다. 지난 연휴 이후 확진자 증가 우려와 달리 뉴저지주에서 코로나 신규 확진 건수가 두 번째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법무부가 현재 시범 실시되고 있는 전자여행 허가제를 오는 9월부터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장원삼 뉴욕 조영사가 언론 간담회를 갖고 영사 운영 상황 및 앞으로의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밝혔습니다. 뉴저지의 한인 유권자 수가 꾸준히 증가해 3만 7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국 제약회사 제넥슨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DNA 백신의 임상시험 일상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미국 내 초대형 육류 가공 기업 JBS사가 러시아 해커들의 공격을 당해 국내 외적 생산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노아은행 맨해튼 지점이 한인타운 중심부인 31가와 32가 사이 피프스 아비뉴 1층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동포사회에 꼭 맞는 다양한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내일을 생각하는 은행 노아은행, 멤버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뉴욕시가 브롱스에 있는 4개 학교에서 시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백신 접종 센터를 개설합니다. 뉴욕시는 여름 방학 시작 전 5개 보루 모두에 학교 단위로 백신 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오늘 시범 프로그램으로 브롱스에 있는 4개 학교에서 오는 금요일부터 백신 접종 장소를 개설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앞으로 몇 주 안에 5개 보로 모두로 확장하기 위해 노조와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화이자 백신의 12세 이상 긴급 사용 승인 이후 불과 3주 만에 뉴욕시에서 수백만 명의 어린이들이 예방접종을 받을 자격이 생겼기 때문에 드블라지오 시장은 뉴욕시 5개 보로에서 해당 어린이들에 대한 접종 계획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여름방학이 시작하기 전 학교 단위로 백신 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드블라시오 시장은 12세에서 17세 사이의 뉴욕시 어린이 약 12만 명이 지금까지 적어도 한 번의 접종을 받았는데 이는 해당 연령대 인구의 약 23%이며 같은 그룹의 전국 평균 22%를 넘어서는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뉴욕시는 또 최근 추가된 뉴욕 수족관 백신 사이트의 개장을 발표했습니다. 재개장과 함께 12세 이상의 자녀를 데려오는 부모에게는 수족관 입장권을 제공합니다. 브롱스 동물원과 자연사 박물관도 이 같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에서 총 820만 건 이상의 백신 접종이 이뤄진 가운데 뉴욕시 시니어센터가 다시 문을 엽니다. 시니어센터는 예방접종 완료자와 미완료자 모두에게 개방됩니다. 빌 드블라주 시장은 팬데믹 이후 운영을 하지 않았던 뉴욕시 시니어센터 재개를 발표하고 야외 활동은 즉시 재개가 허용되고 실내 활동은 오는 14일부터 다시 시작된다고 전했습니다. 시장은 이번 시니어센터 재개 결정은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를 극복하고 뉴요커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뉴욕시의 노력의 열매이며 뉴요커들의 의지력에 대한 증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지침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크게 감소세를 보이며 코로나 양성률이 7일 평균 0.83%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입원율도 1월 이후 꾸준히 감소해 팬데믹 이후 가장 낮은 비율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 복귀가 본격화되면서 교통량이 크게 증가해 뉴욕시 도로는 다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하루 동안 통행료를 납부한 뉴욕시 진입 차량은 총 97만 920대로 나타났는데 이는 팬데믹 이전 평균 차량 통행량의 96%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뉴욕 대중교통 이용객은 5월 14일 현재 전철 214만 명, 버스 117만 명으로 아직 팬데믹 이전의 60%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이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뉴욕주 전역의 7일 평균 감염률은 0.65%로 집계됐습니다. 메모리얼데이 연휴 이후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가 우려됐었는데요. 뉴저지 코로나 신규 확진 건수가 어제 137건을 기록해 지난해 3월 중순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저지주 보건국에 따르면 어제 신규 코로나 확진 건수는 137건, 누적 입원 환자 입원해 있는 환자 수는 53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중 5분의 1가량이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고 이들 중 68명은 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 7일 평균 코로나 확진 건수는 272건으로 코로나 확진세가 한참 약화되던 전주에 비해서도 42%나 줄었고 한 달 전에 비해서는 84%나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주내 코로나 백신 완전 접종자는 400만 명을 넘어섰지만 지난 수개월에 비하면 접종 숫자가 크게 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 정부가 권한 대로 이번 달 말까지 성인의 70%가 접종을 완료하려면 앞으로 290만 명가량이 접종을 마쳐야 한다는데 현재 추세를 감안하면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2살에서 17살 사이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은 꾸준히 늘고 있으며 현재 23만 2천여 명의 청소년들이 백신 접종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민권자들이 무비자로 한국을 방문할 때 사전에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는 한국전자여행허가제가 시범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법무부가 오는 9월부터는 사전 허가 취득이 의무화된다고 밝혔습니다. 한인 시민권자들은 그동안 무비자로 90일까지 자유롭게 한국 방문과 체류가 가능했었지만 오는 9월부터는 관광, 친지 방문,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상영 등의 목적으로 한국에 무비자 입국을 할 때 사전 전자여행 허가 신청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여행허가제는 외국 국적자가 비자 없이 한국에 입국하기 전 온라인으로 개인과 여행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해당 국가의 여행 허가를 받는 제도로 무비자로 한국을 방문할 때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현재는 신청 시 수수료가 면제되지만 9월부터는 수수료가 부과되고 사전에 전자여행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한국행 탑승권 발권이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10,000으로 비자와 마스터카드 등 국제 크레딧카드와 데빗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며 전자여행 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웹사이트를 통해 PC와 모바일로 신청과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 장원산 뉴욕 조영사는 언론 간담회를 통해 지난 팬데믹 상황에서의 영사 운영 상황과 앞으로의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밝혔습니다. 오늘 언론 간담회는 장원삼 초용사의 부임 1년 6개월을 되돌아보고 초용사로서의 앞으로의 역할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자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원삼 초용사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한인 사회를 돌아보며 코로나 극복과 아이전 혐오 범죄 예방, 동포 사회와의 소통 강화와 중단 없는 민원 서비스, K-방역 홍보와 한류 확산 등 국가 이미지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코로나 1일 동향 및 집회 시위 동향을 한인사회와 우리가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한편 마스크를 포함한 방역물품의 기증, 또 우리 한인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그리고 혐오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활동을 전개를 하였습니다. 한편 그동안 지역 한인들의 수건이었던 펜실베니아와 델러웨어 출장소를 지난 4월 말에 개설한 것은 팬데믹 상황에서의 성과였다고 밝히고 또 그동안 팬데믹으로 중단되었던
뉴욕 한국문화원이 곧 새롭게 문을 열어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 더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우리 문화원이 대규모 단독 신축 빌딩으로 이전을 해서 K컬처의 높아진 위상에 걸맞는 한류 확산의 전초기지로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또 뉴욕 초용사는 팬데믹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민원 서비스를 진행해 왔으며 약 3만 7천 건의 민원 서비스를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초용사관은 팬데믹 시기에도 거의 중단 없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장원삼 초용사는 앞으로도 민원 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현재 예약으로만 가능한 민원 서비스를 예약 없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약 없는 민원 업무는 약 3개월 후부터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8월에는 가족관계 등록관이 신규 부임해서 가족관계 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단축을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민원 예약 시스템을 개선해서 일일 민원 처리 건수도 확대토록 하였습니다. 금년 9월에는 카드 결제 시스템도 저희가 도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편 뉴욕 한국문화원이 이전하면 그 공간을 민원 서비스 공간으로 활용해 더 많은 민원 업무를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재외 동포의 의견을 수렴해 한국 방문 시 격리 면제와 관련한 의견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위 영사 업무와 관련해서는 아직 예약 방문 민원 처리로 인해 당장은 순회 영사가 어렵다고 밝히고 가능한 빨리 오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한인 유권자 수가 꾸준히 증가해 3만 7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유권자 수 현황에서 20대 유권자가 늘어나 주목되고 있습니다. 시민참여센터가 발표한 2021년 뉴저지 한인 유권자 분석에 따르면 올해 뉴저지 한인 유권자 수는 지난해보다 약 7% 늘어난 3만 7,49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저지 한인 유권자 가운데 20대는 5,299명으로 집계돼 전체의 14.1%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등록 한인 유권자들의 경우 20대가 2,491명으로 50대 2,538명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투표율의 경우 50대에서 70대 등 중장년층은 75%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20대는 투표율이 63%로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정당별로는 무소속 유권자가 45.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민주당 등록 40.1%, 공화당 등록이 13.3%로 나타났는데 민주당 등록 한인 유권자들은 20대와 50대, 60대 비중이 높고 공화당 등록 한인 유권자들의 경우 50대에서 70대 장년과 노년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먼저 뉴욕의 경우는 작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엄청난 수의 한인 유권자가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이제 뉴저지는 한 2,500명 정도 한인 유권자가 이제 늘어난 숫자이고 이 중에 이 유권자 등록을 하고도 투표를 한 번도 안 한 분들이 거의 한 3,200명 이상이 됩니다. 이분들을 합치면 한 6,000명 가까운 분들이 이제 사실은 늘어났는데 뉴욕과 뉴저지의 이 젊은 층들의 유권자 등록 참여율이 작년 동안에는 아주 높았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커뮤니티의 허리 역할을 할 수 있는 30대와 40대의 유권자 등록률이 좀 낮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히 이제 30대, 40대, 50대 이분들은 어떤 정당에 등록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있는 경우가 또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지난 선거 때 투표율도 이렇게 낮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선거에서 펠시스바가 포틀리가 다른 지역 한인들보다 이 투표 참여율이 낮았습니다. 이번에 꼭 한인 이 후보가 당선될 수 있게끔 많은 관심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별로는 뉴저지 전체에서 버겐 카운티 거주 유권자가 62%로 많았는데 팰리세이스 파크가 3,684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포틀리가 3,422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팰리세이스 파크는 60대가 441명으로 가장 많은 등 중장년층 비중이 높고 포틀리는 전 연령층이 고른 편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오는 6월 8일 실시되는 뉴저지 예비선거에는 버겐 카운티 37선거구 주 하원 의원 민주당 예비선거에 출마한 앨런 박 후보, 팰리세이드 파크 시의원 민주당 예비선거에 이종철, 폴킴, 제이슨 김 후보 등 한인들이 대거 출마했습니다. 한국 제약회사 제넥슨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DNA 백신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됐다는 임상시험 일상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제넥슨은 오늘 의학 논문 사전 공개 사이트인 매드아카이브에 자사가 개발 중인 DNA 백신 GX19N의 임상 일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제넥슨의 GX19N은 DNA 백신입니다. DNA 백신은 코로나 바이러스 표면에 돋은 스파이크 단백질 유전자를 인체에 주입해 면역 반응을 유도합니다. 제넥슨은 19세에서 55세까지 총 21명의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GX19N 3mg을 4주 간격으로 2번 투여하는 방식으로 임상 1상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GX19N 3mg 투여 후 총 10명에서 약물 이상 반응이 나타났으나 모두 경미한 수준이었습니다. 심각한 이상 반응을 보였거나 부작용으로 임상을 중단한 참가자는 없었습니다. 회사 측은 두 번째 투여에서도 부작용이 증가하지 않아 DNA 백신의 높은 안전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임상에서 유효성도 확인됐습니다. 임상 참가자 20명 중 최소 18명에게서 회복기 환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T세포 면역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제넥슨은 T세포 반응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 변이에도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제넥슨은 국내에서는 가장 처음으로 코로나 백신 임상 2상에 진입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등에서 해외 임상 2상과 3상 승인 신청도 냈습니다. 성영철 제넥슨 대표이사는 이번 임상을 통해 GX19N의 높은 안전성과 폭넓고 강한 T세포 반응을 다시 확인했다며 이를 기반으로 빠르게 글로벌 임상 2상과 3상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 내에서 육류 생산량 2위인 브라질 육류 가공 대기업 JBS사가 러시아 해커들의 랜섬웨어 공격을 당해 여러 나라의 육류 가공 생산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카린 장피엘 백악관 수석 부대변인은 브라질의 JBS사가 러시아에 본부를 둔 해킹 범죄 조직의 몸값 요구를 받았다고 미국 정부에 통보해 온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JBS사는 이번 사이버 공격이 북아메리카와 호주의 생산을 지원하는 모든 서버에 가해졌다고 성명을 통해 밝히고 즉시 당국에 신고해 전문가들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시간 주립대학의 농업 전공 부교수 트레이 멀론 교수는 이 회사가 하루 문을 닫을 경우 미국 쇠고기 생산량의 거의 4분의 1 또는 암소 2만 마리분의 쇠고기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고기값은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악천후와 공장 가동률의 저하 등으로 이미 오르고 있었는데 이번 해킹에 따른 생산 차질로 여름 휴가 바베큐철을 앞두고 육류 가격이 지금보다 훨씬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농무부는 올해 쇠고기 가격은 1%에서 2%, 닭고기 등은 1.5%, 돼지고기는 2%에서 3% 정도 인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BS는 미국 내에 84개 생산시설 가운데 5월 31일과 어제 이번 사이버 공격으로 문을 닫은 곳이 어디인지 밝히지는 않았지만 노조 간부들이 확인한 바로는 콜로라도의 그릴리에 있는 대형 공장에서 벌써 2교대째 종업원 교대가 중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BS 페이스북에 따르면 캐나다에 있는 일부 공장들도 어제 업무 교대가 여러 차례 중지됐습니다. 호주에서는 수천 명의 육가공 공장 노동자들이 해킹 이틀째인 어제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JBS는 전 세계에 15만 명의 종업원을 두고 있습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에서 SBA 론 빅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첫째, 클로징 기준 융자 금액 3%의 SBA 보증 수수료를 면제해드립니다. 둘째, 향후 3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내드립니다. 셋째, 최소 10% 다운으로 건물 구입과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SBA 승인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대출자가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혜택은 2021년 9월 30일까지이며 SBA에 의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약관과 조건이 적용되며 프로그램과 약관과 조건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오늘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가 일제히 강보합권에 마감했습니다. 경제 재개방에 따른 성장률 및 기업 실적 개선 기대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잦아들었습니다. 밈 종목은 이날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시장 참가자들의 시선이 고정된 5월 고용지표 공개를 이틀 앞둔 시장은 크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25.07포인트 상승한 34,600.38에 마감했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는 6.08포인트 오른 4,208.12로 집계됐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19.85포인트 상승한 13,756.33에 마쳤습니다. 경제 재개방에 대한 기대는 주식시장을 차지하는 커다란 요소입니다. 다만 시장 참가자들은 경기 개선 속에서 물가가 오르며 연방준비제도가 초완화적 정책들을 일부 걷어들일 수 있는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공립교 학생 수가 2019-2020학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뉴욕포스트가 지난 5월 28일 기준 공립교 등록 학생 수가 약 89만 명에 그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시 교육국은 뉴욕포스트의 보도를 부인했지만 정확한 학생 수를 발표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시 교육국 측은 지난달 22일 2020년 11월 13일 기준 공립교 학생 95만 5,500명의 차터스쿨 학생을 더해 약 110만 명에 달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뉴욕포스트는 교육 관계자를 인용해 등록 학생 수는 매일 갱신되기 때문에 시 교육국이 지난달 22일 발표한 109만 4,138명은 정확하지 않은 집계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시 교육국은 이 같은 뉴욕포스트의 보도를 부인하면서도 현재 등록 학생 수의 공식 통계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교육국 대변인은 감사를 거치지 않은 통계 데이터를 발표하지는 못한다며 올 가을에 통계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공립교 학생 감소 현상의 주된 원인으로는 차터스쿨, 가톨릭스쿨, 사립학교 등록의 증가 추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뉴요커들의 탈뉴욕 현상, 빌 드블라지오 행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 불신 등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 JP 모건이 비트코인 가격 폭락은 끝나지 않았다며 단기적으로 3만 달러 이하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JP모건 애널리스트인 니콜라우스 파니기르초클루는 기관 수요 약화로 비트코인이 중기적으로는 24,000에서 36,000달러에서 거래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는 지난 5월 19일 대규모 가상화폐 시장 폭락 여파로 기관 투자자들이 하락장 매수를 꺼리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장기적 목표가는 14만 5천 달러로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현재 투자 목적의 금의 민간 보유량을 봤을 때 가까운 미래에 비트코인의 최대 가치가 실현될 것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 외부에 설치된 로봇팔이 지구 궤도에 떠다니는 우주 쓰레기에 부딪혀 구멍이 났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고 CNN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와 캐나다 우주국은 지난달 12일 정기 검사 중 캐나다 암2에 우주 쓰레기와의 충돌에 따른 구멍이 발생한 것을 처음 발견했습니다. 캐나다 암2의 성능은 그러나 충격에도 불구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은 항상 너무 작아서 추적할 수 없는 물체들과 충돌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 주변에는 소프트볼 크기 정도 또는 그보다 조금 더 큰 약 2만 3천 개의 물체들이 떠돌고 있어 나사는 이들 우주 쓰레기가 국제우주정거장과 충돌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노아은행 맨해튼 지점이 한인타운 중심부인 31가와 32가 사이 피프스 애비뉴 1층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동포 사회에 꼭 맞는 다양한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내일을 생각하는 은행 노아은행, 멤버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